안녕하세요. 구주입의 수능관 대표 강사 박지영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간고사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 갈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중간고사를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조금은 아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과 이런 분석과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학기 중간고사 우리 수원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리고는요. 자, 20문항인데 객관식이 18개고요. 서술형이 2문제고 서술형이 14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닌 거죠.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이제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서 유형이 다수 이제 출제가 됐고요. 약간 이제 어려운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내신 심화 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보자면 이런 내신 심화 유형에서 단원 간의 이제 결합형 문제들이 좀 다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원 결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이면서 삼각함수를 같이 본다든가 우리가 삼각함수 기본에서부터 삼각 방정식까지 풀어간다든가 해서 우리 이제 수원 이번에 출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단원 결합형 문제들이 좀 다수 출제됐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24 수특 문제가 활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수특 문제를 좀 다뤄보셔야 하는 그런 이제 출제의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1번부터 15번까지는 사실 교과서 및 내신 기본 유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에서는 막힘없이 사실 빨리빨리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어야 됐었고요. 16에서 18번이랑 사실 논술형 2번이 조금 이제 어려운 난이도의 내신 심화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별표 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심화 유형은 특히나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가 또 파악을 해 보셔야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또 기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어땠냐라고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총평을 내리자면요. 사실 모의고사 킬러 문항은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킬러 문항보다는 조금 개념이 탄탄해야 되고 또 이제 속도가 빨라야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원 간 결합형 문제라는 건 당연히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푼 친구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다 어디서 우리가 본 듯한 익숙한 이제 유형들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조금 쉬울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중하위권 친구들에게는 이제 속도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화 유형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보면요. 여기 이제 좀 16번 문제예요. 16번이 이제 단원 결합형으로 이제 xn승 지수고요. 사인 3분의 n파이 해서 삼각함수에 대한 결합형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밑에 이제 손글씨로 이제 풀이를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 우리가 a의 n제곱근의 개수 요거 이제 지수에서 기본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부호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a의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에서 이제 홀수는 무조건 1개잖아요. 근데 이제 짝수는 그 값의
부호에 따라,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사인 3분의 n파이에서 이게 이제 2개일 때, 하나일 때, 0개일 때를 다 나누어서 이렇게 세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다 나눠서 세시다 보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재에서 한번 연습했던 것들을 또 이제 찾아봤는데, 우리 교재에 기출백서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우리 시험 때 이렇게 지금 지수와 삼각함수의 결합이라든가 지수와 이제 2차 다항식, 2차 함수에 대한 결합형으로 사실 이런 유형을 우리가 충분히 사실 공부를 해봤어요. 사실 선생님이 넣은 건 2개지만 우리 교재에서 사실 이런 문제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습한 친구들은 사실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보면 얘는 이제 로그의 최대 최소, 그리고 또 삼각함수가 나오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결합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F 따로 G 따로 보면은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간단한 식이고 하나하나가 어렵진 않다 보니까 이제 얼핏 보면 쉬울 수 있겠지만 이게 합성 함수이고 이제 단원이 2개가 이제 종합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여기서 최대 최소에서 또 미수 A에 대한 증가 감소까지 나눠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gx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하고요. 그래서 gx가 이제 삼각함수다 보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 치환하는 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로그에서 또 감소냐 증가냐에 대한 2가지의 상황을 또 우리가 나누어서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역시도 사실 우리 그리고 파이널 책이라고 우리 시험 전 일주일 전에 이렇게 배부됐던 그 책에 보시면 이 삼각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한 합성 문제, 그리고 2차 함수와 지수 함수에 대한 합성에 대한 최대 최소를 또 우리가 직전에도 이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제 어렵지 않게 또 풀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제 18번을 보면 이제 로그 부등식이에요. 로그 부등식에 대한 이제 그래프 안에서 로그 부등식의 해를 찾는 문제인데, 이제 로그 부등식은 이제 여기서도 보다시피 해도 구해야 되죠. 해도 구해야 되는데 또 이제 진수 조건도 있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돼요. 근데 로그 부등식은 항상 또 이제 진수 조건을 깜빡하고 안 하는 친구들이 또 이제 꽤 많은데, 이런 진수 조건, 그 다음에 또 해를 구하고 하면서 이제 그래프 내에서 이제 로그 부등식을 푸는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또 이제 포커스온이라는 교재가 있죠. 포커스온의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그 부등식 이렇게 함수, 그래프와의 결합형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비슷한 유형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형 2번을 볼 건데요. 이 논술형 2번은 사실 올해 수특 문제에 대한 변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를 묻죠. 2점에서 만날 때라는 거는 사실 이 미수들이 다 이제 증가 함수일 때 2점에서 만나죠.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교점에 대해서 이제 x가 더 크다라는 조건으로 하여금 해서 우리가 증가함수 안에서도 이제 미수가 더 크냐 작냐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제 역함수 관계라면 로그랑 지수랑 역함수 관계라면 사실 x랑 y가 x1과 y1이 같죠. 근데 이게 이제 x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가 이제 역함수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아래로 내려간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증가함수이지만 밑으로 내려간 요 a 값이 더 이제 미수가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증가함수다. b분의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것을 밝혀내서 이제 마지막 답을 구하셨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도 저희가 그리고 파이널 책에 이렇게 수특 문제가 이렇게 실려져 있었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지금 구리고에서 나왔던 심화 유형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가 이런 기조로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선생님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기말 범위를 먼저 이제 보면은 삼각함수의 활용, 수열 요 파트가 이제 기말 범위예요. 근데 이제 이 범위는 수능에서도 우리가 수원의 고난도 뭐 가끔 21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마지막 15번, 14번에 이제 출제될 만큼 약간 이제 고난도 출제 단원이 지금 이번 기말고사의 범위예요. 특히나 삼각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는 삼각형, 사각형, 원까지 해서 이런 도형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실 도형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중학교 때의 도형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형에 대한 감을 또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열도 물론 이제 기본 공식에 대한 거는 어렵지 않겠지만 이제 숫자의 나열의 특징을 내가 직접 찾는다든가 근데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함수랑 그래프 등과 단원 결합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원이 둘 다 이제 문제 자체가 고난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원이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의 총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넓은 유형 학습을 해야 하면 물론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당연히 이제 학교별 출제 유형에 맞춰서 또 마지막 총정리가 잘 돼야지만 이제 이런 집중 공략을 해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의 기말고사 이제 대비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구리고 2학년은 사실 이번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작년, 재작년 이런 문제들도 보면 거의 이제 내신 필수형이나 거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신 심화 유형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제 수특 문제가 또 중간고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특 문제 및 그거의 유사 유형을 연습하심이 필요합니다. 또 내신에 특화된 수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과 이제 심화 자체가 이제 도형이나 여러 그래프들의 이제 단원 결합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화된 수업으로 문제풀이 스킬을 쌓아야 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구주입에처럼 이제 전문 강사진이 당연히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리고 출제 스타일에 맞는 유형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맞춤형 내신 대비 콘텐츠를 사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당연히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야 하겠지만서도 이제 시험대에서는 구리고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내신 대비를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 학원은 일단 평가 클리닉이라는 매주 토요일 또는 이제 2주에 한 번 이제 토요일에 평가 클리닉을 이제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포커스온에서 연습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포커스온이라는 교재는 이제 내신 기본 유형과 심화 유형을 두루두루 담고 있는 교재라 이제 포커스온으로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유형들을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전에 내신 디펜스를 보죠. 그래서 내신 디펜스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이제 엄선된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또 한번 진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출백서라고 해서 솔직히 이런 교재는 어디에서도 사실 없잖아요. 기출백서는 우리 이제 구리 지역, 남양주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기출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이제 학원 내에서 이제 편집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 그리고 이제 동네 학교에 대한 이제 유형들을 또 정확하게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정말 구리고에 맞춘 구리고 파이널 책으로 해서 뭐 이런 내신 심화 유형과 뭐 수특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예측된
축된 이런 문제들을 실어서 연습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우리의 등급은 당연히 업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학기 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또 이제 실력적으로 뒷받침돼 줄 수가 있냐면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내신 심화 과정이죠. 내신 심화 과정이고 학교별로 맞춤 내신을 해드려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평가 클리닉이나 이런 내신 디펜스를 통해서 오답을 하고 당연히 이제 입시 지도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6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이런 모의고사 대비 그 모의고사에 나오는 고난도 기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습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수능 점수로까지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학기 중에 이렇게 꼼꼼한 이런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당연히 내신 등급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수능 점수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사실 대입은 구주입에 우리가 5월 달이 되면서 벌써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사실 5월에는 사실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 이제 행사도 많고 사실 놀기 딱 좋은 사실 달이죠. 그치만 우리 수학 실력은 평소에 선생님이 생각하긴 그래요. 수학 실력은 평소에 70% 그리고 한 이제 내신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한 30% 정도를 합쳐서 나의 실력과 나의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은 나의 사실 70%를 채워야 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꽉 잡고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기말고사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